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동성입니다. 주말은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처럼 휴식 푹 하셨으니까요. 이제 월요일 힘차게 출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11월도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슬슬 11월 후반 장세는 물론이고 연말 장세로 접어드는데요. 또 연말에는 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느니만큼 여러분께서 그에 맞는 투자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또 연말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과 전략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올레 IPTV로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일부 주요 코너들입니다. 3% 공략주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헌 부장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 관심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하는군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세한 AS 또 오늘은 시초가 종목이 어떤 것인지 함께 짜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동양증권 고윤기 대리는 재정절벽 협상 가능성에 이번 주 시장은 반등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반등이 기대되는 시장 속에서 주목할 유망업종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도 끼어 있습니다.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과연 고수들은 이번 주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이두커의 작전 타임에서 공개합니다. 개장 분위기는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적지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우리 장세는 그 반대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살짝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 자세한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도 일부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막 한창 시장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11포인트, 6포인트 정도 빠져있는 상태로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강정헌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재정절벽 해결 기대감에 오랜만에 상승 마감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좋은 소식에도 우리 증시는 꿈쩍도 않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전일 양시장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시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도 9.89포인트 하락한 1860.83포인트 코스피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전 경기 침체 우려, 또 이로전에 그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1%로 마이너스 기록한 부분도 있고, 역시 이제 이 제조점에 대한 우려 구간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1,365억의 순매도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으면서 7일 연속 활자를 좀 이어갔고요. 기관이 1,733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낙폭이 컸던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특히 기아차가 6% 상승하면서 운수장비 업종을 1.84%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기전자 업종뿐만 아니라 전시적인 다른 업종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4% 이상의 하락한 걸 필두로 해서 포스코, LG화학 대부분 약세를 보였고요. 다만 원달러 환율은 5.5원 급등한 1,092.2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나흘 연속 하락세를 좀 보였고, 특히 4.80대 초반으로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기관의 순매도 규모가 큰 폭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 매물 폭탄에 집중된 곳이 문화업종입니다. SM이 3일 연속 하한가를 비롯해서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는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예당, 초록뱀 이런 엔터주들이 대거 폐익된 그런 업종물별로 집중 매도를 좀 보였고요. 그동안 중소형주의 랠리에서 전적으로 이 중소형주의 하락세,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위주로 대거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내세했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 중소형주에 대한 이런 신뢰감, 특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대부분 맞지 않으면서 이런 차익 매물 물량이 큰 폭의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2.5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SK 브로드밴드, 포스코 ICT, CJ 홈쇼핑 등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서울반도체라든가 다음, 공서, CJ ENM 이런 종목들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의 상해 종목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 KT, 에이스소프트, 삼성 SDI, 기아차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파라다이스, YG 엔터테인먼트, CTC바이오, 셀트리온, 게임비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기아차, 삼성전자, 현대차, NHN, LG전자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SK 브로드밴드, 위메이드, 멜파스, 성광밴드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피에서 기아차를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수한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끝난 미국 시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과 이
재정 개혁에 관련된 건설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우지수 45.93포인트 상승한 12,588.3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알코아, 홈디포가 상승을 좀 견인했고, S&P 500 지수는 6.55포인트 상승한 1,459.88포인트, 나스닥 역시 16.19포인트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미국 시장의 이슈는 지금 재정 전략을 피하기 위한 협상이 지금 진행됐고, 일단은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만 올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좀 해결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재정 전략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세부 정리안을 만나서 회동하기로 했는데, 일단 균형 잡힌 이런 방식으로 재정 적자를 감축할 수 있는 협상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미국 FAD 연방준비제도가 10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 역시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지난달 말이죠. 미국의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샌디의 영향. 네. 네, 지금 방송 화상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날씨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을 잠깐 좀 살펴보고 계속해서 강정원 부장님의 연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1포인트 가까이 빠졌던 거래소가요, 급격하게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3.7포인트, 3.08포인트 하락으로 지금 한 8포인트 가까이 한 5분 만에 지금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개장 상황은 상당히 좋게끔 반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자, 강정원 부장님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모습에서 미국 시장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미국 원유 가격은 배럴당 1.21달러 상승한 86.6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추천해 주신 로만손, 이 장중에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 자세한 AS 들어보겠습니다. 네, 로만손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11,650원에 출발을 했고, 전날 주가 대비해서는 7% 올랐었는데, 제가 제시한 시초가 대비해서는 4.3% 상승하면서 일단 목표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성공을 했고, 로만손은 올해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특히 이제 주얼리 사업에 대한 성장성, 또 해외 매출 매장에 대한 어떤 오픈 예정이 되어 있고, 이 메스티지, 즉 명품의 대중화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는 이런 고가뿐만 아니라 중저가의 메스티지 어떤 전략이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대비해서도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이 견조한 그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편입을 해도 괜찮은 그런 종목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만손 아주 감사드리고요. 오늘 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시가공략주는 이다이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이콤은 TFT LCD용 백라이트 유니트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휴대폰용의 TF LCD용 백라이트 유니트가 주력 제품입니다. 특히 이제 LCD 백라이트 유니트의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 동영상 고속 전송이 가능한 이 단말기 출시와 이 DMB 사업이 확대되면서 현재의 매출 규모가 당분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동시에 납품만은 몇 안 되는 부품 업체입니다. 특히 이 내년도 삼성전자가 이 보급형 스마트폰의 확대와 이 전략폰에도 풀 HD를 채택할 계획이고, 이 태블릿 PC 마케팅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어서 삼성전자 백라이트 유니트 1위 업체인 이라이콤의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백라이트 유니트는 사이즈가 커질수록 평균 단가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폰 5의 사이즈 확대와 이 삼성 태블릿 PC 판매 증가로 인한 이 수익성 개선 기대가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상반기 매출은 2,279억, 영업이익은 94억을 기록하면서 매출액 22.9%, 영업이익은 135%를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이익도 152% 증가한 96억을 기록하면서 이 전방 산업인 LCD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선 다변화와 점유율 증가 이런 부분들이 실적 호전으로 좀 이어갈 것으로 지금 결과를 나왔고, 이 투자 포인트에서도 이 하반기 실적 호전 기대감을 들 수 있는데요. 올해 3분기 매출액은 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 분기 대비해서 2분기 대비해서 59%와 5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삼성전자용 태블릿 PC용 백라이트 유니트 물량 증가와 더불어서 애플의 신규 모델 출시 수혜인 그런 부분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4분기에도 역시 3분기 대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역시 이런 실적 호전에 대한 시장의 어떤 부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매트를 쓸 수 있는데요.
올해 매출액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매출액 20%, 영업이익은 50%, 순이익도 각각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EPS가 2,752원이고 현주가 PER 6배 수준. 특히 내년도 예상 EPS에서는 현주가 PER 5배가 안 되는 그런 저평가 매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글로벌 중소형 페널티 유니트 업체 평균 PER이 한 20배에서 15배 이 가격대 거래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중소형 부품 업체뿐만 아니라 상해전 저평가 매트가 있는 성장성 프리미엄이 있는 종목으로 이라이콤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외국인도 최근에 11월 10일 이후에 14만 주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시작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켜놓고 계신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개장 1분 남았다고 안내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아가씨 목소리 아주 이쁜데요. 예. 자, 계속해서 이라이콤 목표가, 손절가 등 자세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 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 하회에서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라이콤에 대해서 시초가 대비 3% 이상 공략 목표 수익률을 제시했고요. 역시 손절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오늘 16,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이라이콤에 대해서는 강정원 부장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께서 장 개장 때 함께 관심 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 장이 다행스럽게도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장이 산뜻하게 열렸습니다. 거래소가 5.36포인트 상승한 1866, 코스닥은 0.89포인트 상승한 483포인트로 오늘 장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텐스탁의 김소연 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 거래소 출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출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 전만 하더라도 하락폭을 좀 이렇게 낙폭을 키우는가 해서 그 중동 지방에 대한 우려들이 우리나라 장세에 좀 영향을 미치는가 했는데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슈들이 있었죠. 일단은 미국의 가장 큰 이슈였던 그 제형 절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슈 자체가 하원과 상원에 어느 정도 그 타협점을 찾아간다는 그런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0.3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 또한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작 지수가 나왔는데 0.48% 일단 시작보다는 상승폭을 좀 키운 상태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상태면서 1869선을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러면서 가장 또 문제가 됐던 것은 일단 중동 지방에 대한 우려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 때문인데 사실상 그 부분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는 미칠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유가를 보게 되면 일단은 뭐 그렇게 급등하는 양상들 보이지 않았고요.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던 것이 일단 크게 장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장에서 일단은 대형주들의 상승세와 그 중형주, 소형주들이 골고루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좋은 상승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승 종목수는 375 종목이고 하락 종목수는 163 종목에 달하면서 지금 현재도 하락 종목수가 조금씩은 줄어가면서 일단 보합이나 상승 쪽으로 좀 기울어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중형주들의 상승세가 0.64%대로 가장 강하지만 대형주들도 0.44%대 상승세 그리고 소형주도 0.32%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한쪽의 쏠림 현상들이 아니라 전 증시 쪽으로 이렇게 동시에 지금 자금들이 들어오는 현상으로서 상당히 오늘 장은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일단은 상승폭이 가장 큰 업종들을 보게 되면요. 일단은 방어 업종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의약품 업종이 1%대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섬유의복 업종이 1%대 역시나 상승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그 헬스케어 관련 산업과 더불어서 의약품 업종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섬유의복 업종은 이제 이번 주에 미국 소비 시즌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런 점들이 이제 또다시 한번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이고 그 뒤를 이어서도 역시나 이 경기 순환 섹터들도 오늘 장에서는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좀 낙폭이 과대했던 건설업종이 0.7%대 상승세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도 0.7%대 역시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운수청구업종도 0.6%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전반적으로 좀 상승폭을 확대시켜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이 있죠.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 중에서는 0.6%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그 부진한 업종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이 0.48%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업종이 0.11%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뭐 보험이라든지 비금속 광물 유통업, 종이목재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투자자 동향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세로 좀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1억 원의 순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기관 같은 경우가 67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어느 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31억 원의 역시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개인들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좀 이렇게 매수하는 업종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서비스 업종에 7억 원의 순매수세 그리고 섬유의복과 통신업에 각각 1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이 서비스업에 14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서비스업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업종 중에서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 금융업종에 가장 많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는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에 반대로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뒤를 이어서 화학이나 운수장비는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어떤지 김선윤 대표가 보십니다. 네, 일단 예측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출발 상황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20억 팀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들 4억 팀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지금 IT 종합 쪽으로 해서 지금 매수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들은 좀 오락 문화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상황이 일단은 그래도 재정비용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문제 자체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500포인트 출발을 위한 한번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저점 대비해서 다음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만큼 추가적으로 또 IT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1위 종목 서울반도체 보시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지금 1.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상승해주고 있는 만큼 한번 노려볼 만하다는 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봉상의 차트로 봤을 때는 한 번씩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반도체 가격이 싸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번 23,000, 24,000 분 뚫고 올라가 준다면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셀트리온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26,150원 0.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낙폭 과대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지난주 말부터 목요일 금요일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도 힘을 받고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크게 이제 수급상으로의 문제 자체는 크게 발생한 건 아니고 오히려 또 이제 뭐 기관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어떨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SK 브로드밴드 요즘 이제 최고의 이제 중심 종목 중에 코스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최근 주가 흐름 자체가 한 번씩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면서 3,000원에서 어느새 4,800원, 5,000원까지 지금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당연히 수급적으로도 완전 퍼펙트한 모습,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적으로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쌍끌이 먹어주면서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슈 자체는 없는 모양새인데 다인데 수급적으로밖에 상승하는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기관 물량 부담감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기관들이 매도세가 나올 때는 접근하지 마시고 매도세가 조금이나 이어질 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일단은 그래도 현재 가격에서는 매수하시기에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대신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그날에는 무조건적으로 좀 따라서 동반 매도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말씀을 드릴게요. 메가스터디 최근 들어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 전반적인 상승 흐름은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능을 끝나고도 방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조금 이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OCI 머티리얼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 다시 한번 그 OCI 영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계열사다 보니까 주가 하락폭이 지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2.39%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35,000원 이상을 뚫고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지금 담아서는 안 될 그런 가격 중에 하나이고 수급적으로도 일단은 전혀 좀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황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M을 좀 말씀을 드리면 SM이 오늘 드디어 낙폭 과대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인지 좀 가격대가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많이 차트가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데 근데 일단 SM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3분기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하락을 해줬지만서도 4분기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밀렸던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그 영향으로
지금부터는 그래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좀 분할 매수하시는 차원으로 담아보시면 어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영증권 전소영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 1,090원 아래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월 70전 하락한 1,088원 5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인 평가로 다우지수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그리스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유로화 자체는 좀 보합에 머무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강세 흐름을 보이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대외 변수는 아직까지는 좀 안전 통화에 대한 이런 수요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중동 지역에 대한 긴장감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요소들도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여기에서의 NDF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결국에는 내구 물량 출회에도 불구하고 1,090원 위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NDF가 이제 다소 좀 스퀘어 수준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1,090원 위에서의 내구 물량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1,090원 아래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1,090원까지 상승하는 흐름보다는 전반적으로 내구 물량들이 유입이 되면서 1,080원대 후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어서 채권 시장 듣겠습니다. 네, 오늘 채권 시장 계속해서 좀 보합세에서 머무르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전일 대비 이틱 하락한 106.25에 국채 선물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리는 지난주에 재정절벽 우려감으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금리는 레벨 부담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방향성을 상실한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줄어들면서 좀 관망 심리가 좀 팽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 좁은 레인지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을 점검해봤습니다.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의 시나리오별 투자 전략을 제시해보고요. 현대증권은 국내 시장 재정절벽 우려가 진정되면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에서는 2013년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긴축과 성장의 화해가 될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고요. 신영증권은 업황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은 재정절벽이 주가절벽이 될 것이니까 자세하게 분석해봅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의 대외 불확실성 변수로는 미국 재정 절벽 이슈와 그리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남유럽 재정 위기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시나리오별로 전략을 세워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코스피 밴드 1830에서 2000포인트로 확률은 80%인데 미국 재정 절벽의 추가 구제 금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때는 조정 때마다 저가 매수가 유입될 것이며 박스권 하단에서는 경기 방어주와 전기 전자업종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는 2000포인트 돌파로 확률은 10%인데요. 재정절벽 합의가 연내에 완료되고 그리스의 구제금융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경우로 낙폭 과대주와 경기 민감주의 반등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1830선을 이탈할 경우로 확률은 10%인데 연내 재정절벽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그렉시트 우려가 본격화되는 시나리오로 기술적으로는 7월 저점 수준까지의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지수 하락 압력이 거세지며 1860선까지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시장은 실적 부진에 따라 변동성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이 시작됩니다. 모멘텀에서는 지난해 5.6% 증가세보다는 약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007년 호화 국면의 매출 규모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IT를 선두로 의류 섹터에 대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지난 16일 오바마와 의회 회담 이후 재정 절벽 우려는 진정될 전망입니다. 주식시장 역시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 실적을 기준으로 기관 매매 동향에 주목하며 대응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IT, 경기 소비재, 에너지 등이 경쟁 우위에 있고 자동차는 단기적으로 우려가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2013년 지수밴드는 1800에서 2200을 제시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각국의 대응 방식이 긴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주가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드라이빙 팩터 3가지로 유동성 효과, 밸류에이션 회복, 수급 개선을 꼽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으로는 상반기에는 내수주, 하반기에는 경기 민감주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제조업 중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제약이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계속해서 신영증권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국내 기업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주보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1% 내렸는데요. 자동차 업종의 이익 하향 조정 부각으로 감익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반면 한 주간 이익 상향 조정이 큰 업종은 가전, 통신, 손해보험, 반도체이고 실적 상향 종목으로는 한국철강, 지역난방공사, 평화전공 등을 꼽았습니다. 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미국 재정절벽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2주 연속세로 하락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규모는 6천억에서 6,500억 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 세율 인상과 관련된 규모가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이득 세율 인상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조기 청산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려감으로 인해 미국 내 주식형 펀드도 9월에는 199억 달러, 그리고 10월에는 188억 달러, 그리고 11월 첫 주에는 21억 달러 정도 순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반적인 어떤 위험자산 선호도가 약화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을 뺀 전 세계 주식형 펀드는 미국으로 9월에서 10월 순유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첫 주에는 3억 달러 정도가 순유입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드도 그 재정절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2012년 말 종료가 예정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신해서 QE3 자산 매입 규모를 400억 달러에서 850달러로 증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절벽 위기 해결을 위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자들과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재정절벽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서 금융시장 위험 수준의 상승세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 쪽 지표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CT 중국 경기 서프라이 지수가 지난 3월 초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정권 교체와 동시에 기업들의 심리 개선이 동반될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재확장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재정 절벽에 대한 위험 수준이 낮아지고 중국 중심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두고 봤을 때 이번 주 국내 증시는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밴드는 1840포인트에서 1910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 유망한 업종은 4분기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 중에서 PBR 수준이 낮은 정유업종, 조선, 항공,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업종 등이 유망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밸리 21의 이드코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의 흐름이 그래도 13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강세장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오늘 강세장에서 가장 유효할까요? 글쎄요.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크게 좀 변화된 전략은 없습니다. 오늘도 시작은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좀 플러스로 출발하는데 글쎄요. 아직은 좀 갈 길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 절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 계획이 있다.
뭐 재정 절벽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는 정도의 의지 표명인데 세부 사항이 결정되려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유럽 중심만 보더라도 여전히 부채 위기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지배하는 모습이고 하락세로 지난주를 좀 마감한 모습이죠. 재정 절벽에 대해서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어지는 협상에 대한 기대를 좀 걸어보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썩 미덥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것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난주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이 5천억이 좀 넘었는데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약 200억까지 가까이 좀 팔고 있고 개인이 좀 지수를 떠받치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그렇다면 기관을 좀 눈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연말까지 들고 간 종목들에 대한 선별 작업이 좀 한창일 텐데요. 기관이 사는 종목을 특히 유심히 봐야 하는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나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이 주식을 파는 것을 당분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외국인이 내다 팔더라도 기관이 사는 종목을 지켜보자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작년 8월을 좀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이때 증시가 대폭락이 시작이 되면서 지수가 1640포인트까지 좀 내려갔었는데요. 현재 PBR 수준이 이때 당시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IMF 이후에 거의 최저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저평가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증시만 놓고 보면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하는 적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또 확신을 갖고 매수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약간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같은 관련주들, 현대차나 기아차, 전에 급등이 나와주었던 모습인데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실적이 뒷받쳐주지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저점 지지 확인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그 미국 추수감사절 기간에 매출 호조 가능성이 있는 IT 업종과 경기 방어주들까지 지수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빠른 매매 공략 가능하겠죠? 관련주들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주의할 시점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 낙폭이 좀 훨씬 컸고 단기 반등도 좀 컸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 매매는 잠시 좀 눈에서 돌리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 위주로 단기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면 1차적으로 되실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에 첫 번째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와 함께한 오늘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장을 살펴보고 또 그에 맞는 전략을 함께 고민을 해보는 업종 스캐닝입니다.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보겠습니다. 네, 어느 장에서 지금 IT 업종들이 역시나 그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들의 매수가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0.69%대의 상승세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장을 전체적으로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대부분의 여타 SK 하이닉스가 0.6%대의 상승세고요. 삼성전기도 상승세,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일단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그 실적이 이제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2.35%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해주고 있고 대부분의 그 여타 업종들, 전기전자 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그래서 1% 정도의 남짓한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LG전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최근에 장세가 굉장히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운 와중에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을 했죠. 무려 그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돌파할 구간이 바로 이제 78,000원 선 부근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급격하게 돌파하면서 개별을 상승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이렇게 되돌리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기전자 업종도 굉장히 강한데 왜 LG전자만 이러냐, 너무 오버슈팅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약간 단기적인 오버슈팅은 맞지만 그런 실적 추세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정도의 등락폭 자체는 어느 정도 투자자분들이 감안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중요한 것은 LG전자가 일단 그 이전에 고점 돌파했던 부근이 78,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탈해서 급격히 내려간다고 해서는 투매 양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최대 조정폭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지금 실적 추이를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약 74,000원까지 깊게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약 78,000원 선의 지지선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74,000원 선의 지지선 또한 확인하시면서 LG전자는 전반적으로 보유 전략을 좀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 주자죠. 이 삼성전자가 오늘 장에서도 일단은 보게 되면 최근에 이 130만 원 선 굉장히 견고하게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상황들이 그렇죠. 이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분위기가 지속됐을 때는 물론 실적 부분들에 비해서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지만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성장률 문제죠. 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는 결국에는 역시 캐시카우 정도밖에 기업이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는 내려갈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때는 일단은 130만 원 선 계속해서 지켜간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이 130만 원 선을 장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30만 원 선의 공방이 굉장히 심했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탈했었던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30만 원 선에 대해서 물론 상식적이지만 그 레인지 범위 자체를 약 5% 정도를 감안하셔서 이 정도로 레인지를 좀 크게 손절가 레인지를 그렇게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이어서 같은 부품주들 지금 현재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해서 이 IT 업종들에 대한 그 관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집중적인 매수세가 다가오면서 그래도 장이 부진할 때 가장 선전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뒤를 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업종인데요. 바로 이제 자동차 업종입니다. 운수장비 업종 중에 하나인데 현대차가 그 이전에 한 19만 7,500원 선까지 이탈을 한 뒤에 지금 현재 21만 6,5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급락세는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냐, 없냐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실상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강력한 그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건 22만 원 선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 저점을 지지했고, 그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단번에 이렇게 돌파하고서 우상향으로 그리고 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매물 부담이 여기 밑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매물 부담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22만 원 선은 다시 저항을 받고 내려오게 되겠지만 사실상 이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우상향하는 차트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전부 다 이탈하고서 올라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감안하셔서 펀더멘탈상으로 크게 이상이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22만 원 선 돌파하고 바로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 한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후의 추이를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가 되는 것은 수출 시장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차는 선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물론 낙폭이 커서 굉장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저항대들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지금 저력이 되는지 그거는 상당히 의문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신규를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런 현대차나 기아차의 어떤 추이라든지 경영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이전에 조정폭을 크게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아차, 현대차의 그 단기적 조정폭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체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SL 같은 경우는 지난 2만 원대를 넘어갔을 때 뭐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들 많이 나왔지만 가장 그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었던 기업이고요. 이제 와가지고 그나마 좀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SL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 점들 좀 이렇게 착안하시면서 보유를 하는 관점으로 좀 가져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뒤를 이어서 이 조선 업종들 한번 보겠는데요.
사실상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유럽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지만 이 최근에 들어서 그 미국의 그 한마디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 그러니까 조선업종, 그러니까 배라는 것은 무역과 연관이 많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전체적인 그 국제 무역 규모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조선 발주가 계속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하는 양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이 안 좋다, 유럽이 안 좋다, 유럽 가뜩이나 안 좋은데 거기다 미국도 안 좋다라는 소리만 나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주가를 누르게 되죠.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뭐 50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까지 약 20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 이상, 60% 이상 하락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견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업타, 그 대우조선회양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대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이렇게 하락을 해서 거의 50% 넘어가는 하락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제적으로 보게 됐을 때 우리나라 조선중공업 업종들의 그 재무구조가 가장 탄탄하고요. 그렇게 재무구조가 탄탄한 와중에서 사실상 이런 경제 위기가 계속되게 되면 경쟁 업체들이 당연히 파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일단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이 주가 상태가 물론 여기서 더 눌릴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바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경제 규모라든지 우리나라 조선중공업의 경제 규모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봤을 때 지금 조선중공업 업종들의 그 가격 메리트는 상당히 좀 많이 좋은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그 조선중공업 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관점만 가질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중공업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번에 매수는 안 되고요. 조정시 역시나 분할 매수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 정유화학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정유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장에서 좀 오르고 있는 측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좋을 만한 건 없습니다. 근데 소비 시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마진 스프레드가 약간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하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약간 업체별로 다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꼼꼼히 따지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선윤 대표의 철강기계 금융건설 쪽 정리입니다. 네, 철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포스코는 가지를 못하네요. 0.16% 정도 지금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아예 그냥 버렸다고 볼 정도로 지금 수급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혀 지금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매도세가 나와주고 기간까지 동반 매도세가 또 가담해주면서 주가도 힘이 없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일단 30만 원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가격대가 언제 가격대면은 자, 2009년 초반대 가격대거든요.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가 이제 오르기 그때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 이상의 하락폭은 조금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더 빠질 수도 있다. 30만 원까지 한번 찍고서 반등해 줄 수도 있다고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시점이 일단은 뭐 올해까지가 될 수 있겠지만서 좀 더 장기적으로 30만 원대 초반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만약에 이제 오늘 가격이 또 빠져버린다면은 주봉상으로 일단 작년 10월에 해당하는 가격대까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지금 나와서는 그런 안 되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봐서도 전혀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기관들이 지난주에서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만약에 오늘까지 좀 같이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은 좀 하락을 자제하면서 지금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당분간 이런 계속 7만 원 중반대 가격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을 보시면서 현대제철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현대 하이스코 좀 볼게요. 현대 하이스코 주가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행보권에 머물고 주면서 서서히 조금 다시 골드크로스 형상을 그리려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상으로 그래도 기간이 그나마 가장 많이 최근 들어 거의 10일 연속 순매수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 외국인들은 오히려 거꾸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번 같이 조금만 매수를 해준다면은 주가의 반등폭은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은 게 현대 하이스코라는 점 좀 알아두시고서 철강 쪽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 기계 쪽으로 가볼게요. 자, 기계 쪽은 두산중공업 재미가 없습니다. 두산중공업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건 뭐 정말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 상황. 주봉으로 봐도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기계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가 좀 있었지만서도 아직 이렇다 한 투자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벽하게 전인대가 끝나버렸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제 투자가 대규모의 자금이 이제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주가도 한번 반등해 줄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신다면은 두산 인프라코나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더 이제 제한적일 수가 있다. 그럼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격대 자체가 지금 2008년 역시나 금융위기 전 2008년대 2009년 초반대까지 지금 회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낙폭은 제한적이다. 지금 코스피 전반에 있어서 다시 한번 코스피가 저평가 메리트가 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수급적으로도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산 엔진 한번 볼게요. 두산 엔진이 오늘 2%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냥 낙폭 가대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수급상으로도 최근 꼬였던 수급이 다시 한번 조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풀리는 듯 보이고 있는데 이 점이 좀 확실하게 이 정도 물량이 아니고 좀 더 5만 주 이상씩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차트상으로도 반등이 좀 나와 주려면 아직 시기가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일단 다시 한번 만원대 안착한 이후에나 투자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의 낙폭은 추가적으로 낙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일단 잠시 좀 기다리신 다음에 좀 투자에 임하시고 기관들의 매수세 확인하신 다음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 쪽으로 갈게요. 건설 재미가 없었는데 오늘 그나마 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해주는 이유가 일단은 그리스의 좀 2차 구제금융 방안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유로존 전역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안정되는 흐름이 조금은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일단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내년에 대한 그 기대감, 내년 전반에 수주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또 하나 이제 불안한 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만약에 확산될 경우에 중동 전역의 퍼짐으로 인해서 건설업 쪽으로도 일단은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일단은 건설업은 아직 절대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현대건설 이제 수급상으로만 봐도 그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가 다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오늘 잠깐 올랐다고 해서 매수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GS건설 같은 경우가 오늘 거의 3% 가까이 지금 급등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안 됩니다. 역시나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잠깐 좀 기다리셨다가 최소한도로 이스라엘 그 사태가 끝난 이후에나 그때 좀 관심을 가지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은행주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은행주 쪽은 역시나 좀 재미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주가가 최근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을 가져온 이후에 거의 전 업종으로 10% 이상씩의 하락을 가져왔는데 그나마 조금 이제 볼만한 것을 몇 가지 찾다 보니까 하나금융지주가 좀 그나마 낫지 않나. 왜 그나마 낫냐? 다른 종목들은 수급상으로 동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그나마 그래도 버팀목이 되어서 꾸준하게 강하게 매수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많이 빠져있는 부분 작년 10월 때까지 내려간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준다면은 그래도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하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관련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하나금융지주나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BS 금융지주 같은 정도 이 정도만 보시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증권주는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사실 일단은 그리스 문제와 미국 재정절벽 문제 자체가 해결 실마리로 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오히려 좀 IT 종목 중심으로 해서 편입을 하시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네, 자, 건설 쪽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섣불리 손댈 시점은 아직까지는 결코 아니다. 이런 의견을 강하게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 이성규 팀장께서 보십니다. 네.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이렇게 차별화 양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들어서 급락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세를 좀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당시 그렇게도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전반적인 그 박스권은 돌파하면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지금 현재 시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여기서 고점 돌파할 때 일단 기술적으로 그 전반적으로 보게 됐을
봤을 때는 이 중단 부근을 거의 지지하고서 올라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 그대로 이제 확률 자체로는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고 추세적으로 위로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그 고점 부분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밑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수직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SK텔레콤의 그 지금 경영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장에 대한 지배력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뭐 급락을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컨텐츠 사업 분야입니다. 뭐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뭐 KT라든지 LGU 플러스 등도 그런 컨텐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KT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KTH라든지 KTCS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컨텐츠 강화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KT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물론 선반영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 선반영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오버슈팅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외를 해놓고 보게 되면 거의 KT와 유사한 그런 흐름 상태가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는 일단은 KT와 LGU 플러스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무겁기도 한 것도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컨텐츠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먼저 치고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점들로 기존에 있던 시장 지배력이 워낙에 강했었는데 그런 유입자, 가입자 수도 약간은 좀 주춤하는 상태가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추세적으로 이 차트상에서도 말해주지만 그런 점들, 그러니까 KT나 LGU 플러스가 좀 더 요즘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통신주에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SK텔레콤보다는 KT나 LGU 플러스가 좀 더 유리하겠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그 유통업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유통업종들의 어떻게 보면 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죠. 미국도 물론 소비 시즌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비 시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면 연초까지 해서 이런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 유통업종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뭐 규제라든지 영업 규제 다시 한번 또 뭐 시행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오늘 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들어서 뭐 낙폭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반등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롯데쇼핑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최대의 그 쇼핑 그 유통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 점들이 지난 27만 원 선 한번 크게 이탈한 뒤에 다시는 그 부분이 돌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지배력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롯데쇼핑 같은 경우가 과연 이 30만 원 선을 그때 이탈했던 것이 뭐 정당한 것이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이 30만 원 선을 이탈했던 것은 굉장히 과매도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롯데쇼핑이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뭐 10% 이상 될 수 있냐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우려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전히 싼 가격으로 좀 거래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현대백화점은 뭐 한섬이라든지 그런 것들 인수한 이후에 약간은 좀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대우니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 중에서도 뭐 자원 관련해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음식료 업종들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음식료 업종들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일단은 이런 쪽보다는 경기 순환전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음식료 업종이 싸다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음식료 업종들에 대해서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보수 접근,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도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김선인 대표께서 테마주 정리해 봅니다.
네, 테마주는 오늘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공항 관련주랑 그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관련주들인데 일단 신공항 관련주에서 일단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신공항 용역비를 포함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신공항 관련주 중에서 영화금속이나 뭐 동방성긴 이미 상한가 간 상황이고 우수, AMS나 세우글로벌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다 10% 이상씩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단기적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일단 추격 매수 하시길 마시라고 좀 당부 드리겠고 그리고 일단 문재인 후보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단일화가 재개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협상 재개 때문에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테마주 같은 이런 이제 정책 테마주 같은 종목들은 한 번씩 이제 큰 폭의 상승한 이후에 이미 좀 끝물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철수 관련주들 중에서는 우성사유가 9% 이상 올라가지고 있고 뭐 한국정보과학 8% 이상, 안랩 같은 경우도 5% 이상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예전에 주가 흐름 10만 원까지 찾아가기에는 너무나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 안철수 관련주들이나 문재인 관련주들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좀 대응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고 절대적으로 최근에 일단은 현재 이제 흐름상으로는 글로벌 흐름상으로는 절대 테마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IT 종목줄 중심으로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와 산타 좀 기다리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KR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들려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에도 백악관 회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상승 마감했고 현재 코스피도 미 증시 영향으로 소폭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를 보인 코스닥에서 기관은 급등했던 엔터테인먼트, 게임주를 대거 팔아치운 반면에 내년 실적 전망이 양호한 IT 통신주를 매수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상장사의 절반이 넘는 825개사가 PBR 1배 미만으로 저평가 상태입니다. 저 PBR주 옥석 가리기가 조만간 재정절벽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평가 우량주를 박앤세일하는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오늘 장 상황은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디일까요? 네, 청소 로봇, 홈 로봇, 교육용 로봇 등 로봇 제조 전문 기업인 유진 로봇입니다. 현재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은 1,000억 원 규모에 다소 못 미치는데요. 대기업을 포함해 5, 6개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로봇 외에도 교육용, 실버용 등 다양한 분야 로봇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유아용, 언어 치료용, 외국어 교육용 등을 중심으로 보급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대화용 실내 탑승 로봇도 개발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창립 25주년을 맞는데 신경철 대표는 지난 2000년대 이후 로봇 시장이 생기기 시작했고 몇 가지 모델들이 정착되기 시작하면 본물 터지듯이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생산을 위한 산업용 로봇이 주류였다면 앞으로는 개인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진 로봇 올해 실적과 수출 전망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올해 매출은 지난해 246억 원을 조금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3분기 적자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로봇 수출은 1년에 50% 성장하면서 청소로봇 아이클레버는 수출 비중이 내수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프랑스, 일본 등에서 열리는 로봇 전시회에 참가해 해외 마케팅도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1억 대의 청소기가 판매되는데 로봇 청소기는 약 3%를 차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투자 전략을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R 150배, PBR 2.6배로 밸류에이션은 고평가입니다. 10월 18일 4,490원 고점 이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로봇스타가 중국 팍스콘 로봇 10,000대 추가 투입설에 상승세로 변하면서 로봇주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5일선이 위치한 3,000원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해서 15% 정도 목표 수익률로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매수가 2,800원에서 2,900원,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6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진 로봇에 대해서 김성원 이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성규, 텐스탁의 김선인 대표 이 두 분과 함께 지금까지 일부 함께 이끌어봤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장 개장 상황 때는 조금 좋지 않았던 모습이 개장하면서 장이 반전이 됐죠. 갈수록 상승폭 키워가고 있으니까요. 2부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